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에는 구청 민원실과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공무원 노조는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한 구청의 민원실. 평일 낮 12시 반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민원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 방문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10명 남짓. 적지만 찾는 민원인이 있기에 먼저 식사를 마친 직원은 교대를 위해 허겁지겁 달려와야 합니다. 다른 분이 이제 대신 업무를 봐주시는데 그래도 그분한테 죄송해서라도 밥을 빨리 먹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주민센터에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하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민원인이 많거나 민원인이 적더라도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근무 중에 유일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도 점심시간에 대한 휴식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에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와 공무원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무인 발급기도 40여 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공무원 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점심시간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들이 있고 홍보할 시간도 필요하다며 시행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인에서 만약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점심시간 좀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 이용 못하게 한다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점심시간 보장이냐 아니면 민원인의 편리성 보장이냐 다음 달부터 시행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상설협의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이 참여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협의체 회의에 동참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공모 방식으로 이전 후보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정연복 광양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에는 그동안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추진되기 시작한 2차선 도로. 효용성이 부족한 도로라는 시의회 지적에도 추진이 강행됐는데 정 시장과 아들 소유의 토지가 보상 범위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예정된 진월면 신구리 지역의 땅을 정 시장 부인이 사업 직전에 대거 구매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정 시장의 문중묘지 인근에 수십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돼 2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음해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할 경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발장 등이 접수됨에 따라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정연복 광양시장을 제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 시장이 윤리감찰단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탈당 의사를 피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징계 사유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제명 결정과는 별도로 경찰은 정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입국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치솟고 있고 불법 체류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구흥군 금산면의 한 양파 수확 현장입니다. 양파를 수확하는 지역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파의 수확과 선별 작업은 예전 같으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까지 10에서 20% 올라 지역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10%, 2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원래는 얼마 받았는데요? 원래는 1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뭐 때에 따라서는 뭐 15만 원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작업 성수기 때는.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난이 장기화하다 보니 이제는 불법 체류까지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가 집계하고 있는 관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3만 2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들 등록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만여 명에 이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여수 고용노동지청도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 속에서 방역을 제외하고 마땅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뭐 불법 체류자를 조금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과 관리 공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금박쥐가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다가 폐사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이 박쥐는 지난달 15일 공원구역 내 마을에서 탈진한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됐고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했지만 폐사했습니다. 황금박쥐로 불리는 붉은 박쥐가 무등산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국립공원 측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력이 쇠약한 상태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대형 트레일러를 몰다 교통안전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광주 행암교차로 인근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교통신호 업무 중이던 안전요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요 간선도로 103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50km로 하향 조정했습니다.